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통적 수공업을 활용한 금생산 공정이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방위 외교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사도광산, 자, 어떤 곳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동해 건너편에 니카타 현에 있는 섬인데요. 예. 그 금과 은의 광산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 일본에서 유명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예. 문제는 일본의 유명 관광지이지만 또 우리한테는 그 100년 전쯤에 우리나라 강점기 때 네. 강제징용 노역의 상징입니다. 아. 예. 이렇게 이 나라의 어떤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그 침략을 채택하고 자랑스러운 일본의 문화유산으로 포장하는 곳이죠. 아. 예,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추천서를 보면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추천을 했더라고요. 일본 정부로서는 뭐 금생산이나 이런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꼼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본 철저하게 이웃나라 그 조선을 한국을 식민지배한 걸 숨기고 있습니다. 또 식민지한 것도 자기들 도와준 걸로 포장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일본은 에도 시대에 일본의 어떤 그쪽으로만 상징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을 침략하고 강제 조선을 징용하고 노역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사실을 쭉 빼버리고 홍보하고 있는 거죠. 예. 네네. 철저하게 이제 꼼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보다는 일본 정부의 목소리가 통하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일본에서는 그 세계 시도에서 아예 삭제한 것만큼 전혀 우리 입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자, 사도광산, 일제강점기 우리 조선인을 강제 동원에 노역시킨 곳인데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몇 명이나 강제 동원을 했고 또 어떤 일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네, 1,200명부터 2,000명 사이에 있다고 기록 나오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알다시피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또 최근 일본 측의 기록에서도 최소한 1,200명 정도가 강제징용이 되었다는 거 나왔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본의 국립문서보관소에도 그 소개가 됐었습니다. 예, 그 예. 일본의 지자체 공무원도 그 내용에서 고발했거든요. 우리 한국 내 자료가 아니라 일본 내에서 드러난 것만 해서 최소 1,141명인데 예. 이 자료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예. 문제는 한 명 한 명이 그냥 그 한국인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아픔이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네. 한선인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 스스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양심적인 단체가 있는데도요. 이런 네. 점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뭐 우리나라로서는 강력하게 반발도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면 관련 국가와 좀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2015년도부터 그 중국에서 이제 난징 대학살 관련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일본에서 그게 올라가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침략 사실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때부터 일본이 이제 이웃나라에 협의를 하라는 식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그런 조항을 추가했는데 불구하고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걸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예. 기회가 아무래도 일본이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해서 네. 책임을 지는 나라인지 아니면 그 다른 나라인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솔직히 알려서 일본 스스로가 한 약속에 대해 지키라고 홍보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15년부터 관련국들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일본 스스로 넣은 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요. 자, 이게 세계 난징 문화 대학살 자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세계 유산으로 채택되려면 21개 나라 가운데 14개 나라가 찬성을 해야 한다. 자,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됩니까? 일본은 그 철저하게 이제 유네스코에 두 번째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 즉 가장 많이 후원금을 낸 나라예요. 아마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국제사회에서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잖아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도 있고 이웃나라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일본의 문제는 이제 바퀴 자동 나왔으니까 이제 한국인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제사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이 목소리 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한국인이 국제사회에서 이번 기회에 일본의 침략 역사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피하지 말고 70억 세계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자기들 역사를 세탁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한국인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우리 정부와 한국인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관련국이 반대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일본처럼 이렇게 이웃나라를 철저히 무시하고 침략의 역사를 등재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 어떤 지구상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웃나라의 강제 징용 노역에 대한 부분을 관련국과 협의도 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으로 포장했겠습니까? 예. 특히 유네스코 유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초중고교 교사 학생들이 반드시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교사가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침략 역사를 세탁하는 것은 아마 일본을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유네스코에 대해서 유네스코의 책임을 다하는 식으로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지난 2015년 군함도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지 않고 있고 예. 이 내용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예. 강하게 약속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또한 일시적으로 이제 항의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지금 일본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21세기가 한류 열풍도 있고 해서 이제 한국인의 목소리가 일본 이상으로 국제사회에 먹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야말로 이제 한국인의 힘을 국제사회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리 정부도 전문가나 관련된 정보기관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역사라든지 또는 이제 정보기관만 이런 위원회에 참가하지 말고 해외 홍보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예. 각 나라 주요 언론과 교육기관 그리고 각 나라 NGO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그런 쪽보다는 역사 전문가만 제한하는 것 같아서 이번 것만큼은 그 70억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국제 홍보 전문가를 좀 동원을 해서 네, 전 네. 세계적으로 홍보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서둘러서 이 사도광산 국제문화유산 등재 취소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정부 외교 전문가들, 민간 전문가들 적극적으로 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의 박기태 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